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후보도 있는데요.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이번 주는 그런 화제 인물 가운데 최근 강원도지사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출마의 이유와 도정의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상무 전 KBS 앵커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도를 살맛나는 세상, 역동적인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황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 이 목소리를 들으면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뉴스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간이 좀 돼서 아마 잊어버리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도 또 기억에 남는 목소리시니까 이 KBS 앵커와 또 미국 뉴욕 특파원 등 이 언론인으로 두루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이라는 게 다 이렇게 뭐 연속적인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네. 제가 이제 2020년도에 KBS 언론인 생활 30년을 그만두고 IT 기업에 취직을 해서 IT 최첨단 우리 4차 산업의 선두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느라고 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렇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냐, 와서 같이 나라를 바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3개월 됐는데 뛰어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그동안 저를 보고 정치를 많이 하라고 권유가 있었는데 끝까지 거부해 왔는데 왜 뒤늦게 뛰어들었느냐. 저는 하여튼 이번에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컸고, 그럼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 정권을 교체하면. 그 이후엔 생각을 해보니까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강원도가 늘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말이 있어요. 소외와 낙후, 무기력. 그런데 이제 불과 한 4년 전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모토가 꿈과 열정, 희망, 도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언제쯤이었던가 싶어요. 정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우리가 도전과 희망, 열정, 역동적인 활력이 넘치는 고장으로 내 고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목적을 1차로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저의 남은 생을 고향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고향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뛰어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초심을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네, 끝까지 밀고 나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강원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잡으셨는지. 강원도가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굉장히 지난 11년 반, 12년 민주당에서 이제 강원도 도정을 맡아서 왔는데 지금 남은 것이 보면 뭔가 지난 12년이 거의 잃어버린 12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낙후돼 있다고 하는 패배감과 절망감에 많이들 빠져 있고 CBS 방송국 바로 건너편에 있는 레고랜드만 해도 사실은 이게 운영 수익의 거의 80%를 외국 기업에 떼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불평등 계약입니다. 100년 동안 사용권을 주면서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가 뒤늦게 알았습니다마는 동양 최대의 선사문화 유적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단위 면적당 밀도로 보면 경주보다도 또는 거의 로마나 아테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사 유적이 있었던 곳인데 그걸 거의 지금 다 거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 위에다가 국적 불명의 외국 기업을 갖다 놓고 이것이 그러면 과연 또 하나 과연 춘천 경제를 강원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운영 수익의 80%를 가져가는데 과연 이게 춘천에 얼마나 경제적인 도움이 될지도 아직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펜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만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작한 지 8년이 지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아파트 몇 동 들어서 있고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석탄 산업 감산 정책으로 황폐화된 태백 영월 정상 이 폐광 지역은 그야말로 강원랜드의 지원금에만 의지할 뿐 자립의 기반은 아직도 아주 요원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잘 아십니다마는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지역 지금 군 병력 감축 등으로 인해서 정말 경제가 완전히 빈사지경, 네. 고사위기에 처해 있어요. 네. 이런 침체의 늪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강원도에 미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더 실질적인. 그렇죠. 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서 아이들을 똑똑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를 이끌어갈 미래형 인재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게 제가 사실은 도정에 도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또 그것을 반드시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도정의 현안들을 좀 실질적으로 실현해 보시려고 우리 또 도정에 도전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그 도청에서 공약을 발표하신 걸 들었습니다. 네네. 7가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러면 강원도의 맞춤형 공약 어떤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크게 하여튼 7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먼저 이제 그 개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침체된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네. 또 하나 명품 관광으로 만들어서 강원도 방문객 2억 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큰 공약 중에 두 번째고요. 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삶터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중층적으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1.6배가 넘는 지역이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인가 하면 강원도 땅 면적이 한 16,7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네. 26,78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규제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같은 지역에도 규제가 2중, 3중 규제로 쌓여 있다는 거죠. 네. 이 규제를 풀지 않으면 강원도민들은 정말 꼼짝을 못합니다. 그냥 수도권에 우리가 전기도 공급해 주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중층 규제, 잘못된 규제, 과잉 규제를 풀어서 전국적인 규제 수준 정도로 풀어놓으면 무공해 우리가 네. 수도권에 충분히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청정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강원경제 특별 회계를 도입을 하면서 강원경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네. 네, 그래서 강원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을 위해서 1년에 보통세의 한 5% 정도 되는 특별회계를 통하면 그걸 우리 강원도에서 아주 그 자의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지 한 연 800억 정도 될 것이고 또 하나 네. 제가 IT 기업에서 일해 보니까 젊은이들의 도전을 갖다가 키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네. 근데 창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실패하게 되면 바로 무슨 경제적 파산자가 된다든가 네, 해서 그렇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서 창업이 도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과감하게 예, 할 수가 그래서 없는 창업 거죠. 매칭 펀드를 만들어서 네.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타격으로 돌아오지 않게 실리콘밸리가 성장한 비결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네. 제가 이 IT 기업에 있으면서도 그런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한 창업 매칭 펀드를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한 20여 개 정도를 유치를 했는데 그건 조그만 기업에서 하는 일이고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그런 걸 대단위로 확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지역의 작은 창업자 한 2,00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그런 어떤 맞춤형 신성장 산업을 유치를 해서 1인당 GRDP 지역 내 그 소득이 생산이죠. 생산 소득을 전국 평균으로 반드시 끌어올리겠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관광객 2억 명 시대 무슨 네. 얘기인가 하면 관광객이 강원도에 찾는 분들이 너무 우리가 사실은 난개발돼 있어요. 이걸 좀 고품격 관광으로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관광객들이 찾는 분들이 와서 쓰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정주형 관광, 체험형 관광.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뭔가 국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워낙 가깝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돌아는 그렇죠. 가는데 네.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수도권 관광객들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근데 쓸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돈을 쓰고 싶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관광의 품질을 좀 더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그 이야기가 있는 소위 이제 요즘 말로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저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강원도에서 반출된 국보 문화재들이 많아요. 네. 그 일제시대 때 반출된 것들인데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그냥 뜰에 다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예를 들면 원주의 법천사지의 지광국사 현묘탑이라든가 흥법사지에 있는 그 승탑도 있고 네. 반절비도 있고 네. 거돈사에 가면 원공국사 또 승탑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모조품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모조품을 오히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보내고 진품들을 진짜 갖다 원래. 놓고 네.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곳곳에 산야의 오래된 스토리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한반도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 율곡 이 선생의 오죽헌도 있지만 잉태지도 있어요. 가운데 네. 평창군 봉평면에 가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서면에 가면 바로 이 자리에 박사마을이 있잖아요. 네. 정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정말 똑똑한 아이를 낳고 싶다. 천재를 낳고 싶다. 그러면 신혼여행을 일로 와야죠. 그런 스토리텔링. 그렇죠. 네. 그럼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뭐 그런 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정말 찾고 싶고 오고 싶고 휴식하고 싶고 그런 관광지를 만들면 와서 이분들이 쓰는 돈도 한 2배 이상 쓸 수가 있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보다 소비 그 비용이 네. 2배 정도 되거든요. 오셔서 진짜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런 그래서, 관광을 예, 만드시겠다고. 그런 거 하나만 더 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한 도민들 그 배려를 또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강원도가 산야가 참 좋긴 하지만 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봄철만 되면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네, 일어났었고요. 있었죠. 예, 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집중 호우가 내려서 또 풍수의 피해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가칭 강원 재난안전진흥원을 만들어서 이번 제가 산불 지역을 일일이 다 가서 방문을 하고 또 지역 현안도 청취를 해봤는데 제일 문제가 소방 헬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렇죠. 소방 헬기가 산림청도 있고 소방청도 있고 다 있지만 강원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더 늘려야 됩니다. 불이 동시에 나니까 와서 큰 불만 헬기가 끄고 나면 잔불은 아직 밑에 다 살아있는데 철수를 합니다. 네. 제대로 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흘 닷새 뭐 일주일씩 불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네, 그렇죠. 강원 자체 대형 소방 헬기를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우리가 사기가 어려우면 임차한 헬기라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간 마을들 그 산림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는 현지 소방 설비를 훨씬 더 많이 좀 도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한 860여 개 마을에 있는데 2배 이상 더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난 화재 보험도 지금 풍수의 보험은 다 있는데 강원도에서 지원해서 화재 보험도 좀 더 들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할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 우리 네. 강원도에 살고 있는 젊은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이건 물론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강원도 산간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인데 네. IT 인프라가 얼마나 잘 깔려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조금만 더 해주면 정말 제 고향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에서 있는 아이들도 서울 파락군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의 1타 강사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거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똑똑한 아이들로 자라나서 강원도의 대표주자, 나가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세계적인 인재와 동량으로 키워가는 그런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네. 예, 저 몇 오늘... 가지 더 있는데 말씀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략적으로 공약에 어떤 공약들인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황상무 후보 외에도 또 다른 후보들도 이제 출마를 속속들이 선언을 하고 있고 또 당내에서도 또 선언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후보들의 좀 장단점도 좀 한번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대지만 예, 네. 다 저보다 앞선 뭐 정치 선배들이기 때문에 네. 특히 뭐 저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그야말로 생초보 네, 정치인이고 신인이시죠. 예, 네. 그분들은 뭐 오래된 경험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배우는 자세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륜과 경험과 지식을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네, 또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예, 네. 우리 당뿐만 아니라 상대 당이어도 상대 당이 거라고 해가지고 배제하고 뭐 도외시하거나 배관시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거는 전부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전체 나라를 만들고 강원도를 만들 것인데 민주당이 만드는 건 어떻고 정의당이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배우고 그래야 또 한 단계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런 자세로 그 정치 선배들이 쌓아왔던 좋은 것들은 다 배우고 익히고 또 제 것으로 소화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포용적인 좀 자세를 좀 취하시겠다고 네.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우리 김진태 후보분하고는 좀 이렇게 좀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김진태 후보. 네. 네네. 뭐 잘 알죠. 저기 네. 같은 뭐 연배도 비슷하고 네. 또 대학도 같은 데를 다녔고 네. 서울에서 저는 언론인으로 그렇죠. 또 그분은 뭐 정치인으로 네. 예, 뭐 여러 번 봤고 네. 아주 뭐 강원도의 또 대표적인 본인을 얘기하니까 보수의 아이콘. 네. 예. 그러면 약간 좀 칭찬, 장단점을 좀 꼽아보면 어떨까요? 뭐저 그분이 이제 내세운 게 이제 거침없이 정의롭게, 거침없이 정의롭게. 네. 아주 뭐 본인의 특성에 잘 맞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아주 강직하고 뭐 잘하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정치에 저보다 한 10년 이상 대선배니까 많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지사로서 내가 좀 적임자다 하는 이 자신 있다 네.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일 단점이 뭐냐면 정치 경험이 미숙하다는 건데 네. 뒤집어 보면 저는 이게 저의 또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정치라고 하면 굉장히 혐오스러워해요. 너무 대결적이고 네. 또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고 진영 논리로 특히 현 정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편가르기 하고 네. 싸우고 막 그런 거였는데 네. 제가 그 KBS 9시 뉴스를 그만두고 골방에 앉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혼의 말이라고 한 책인데 네. 그 책의 모토가 뭐냐면 용서와 화합과 통합으로 더 이상 과거 들추기에 또는 우리 역사를 스스로 폄훼하는 자학서관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네. 우리 역사에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이 많은데 네.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고 네. 그래서 나아가자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인물이다. 저다. 네. 기존 정치에 때묻지 않았다. 네. 오염되지 새로운, 않았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언론인 생활을 통해서 전 세계 50여 개국을 돌아봤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뉴욕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랑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북극, 유럽까지 다 돌아봤기 때문에 뭐 감히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안목의 지식과 네.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IT 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쌓여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사업을 지난 1년간 CEO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새로운 산업 분야의 어떤 일자리 창출은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도지사를 내걸었던 것도 바로 현장에서 직접 조직을 만들고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고 해봤던 경험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TV 토론 준비단장, 언론 전략 기획단장을 했는데 네. 거의 한 2달 이상을 당선인과 머리를 맞대고 매일 밤 서너 시간씩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가장 제가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어느 다른 지방의 광역 자치단체장보다 더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내세운 것 하나가 힘 있는 도지사다. 네. 힘 있는 도지사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제가 하게 되면 다른 어떤 하여튼 단체장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네, 장점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너무 떠들었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캠페인의 주제가
묻고 듣는 일하는 도지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묻고 해답을 찾아서 실천하는 도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도내 곳곳을 지금 계속 민생 탐방이라고 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서민과 중소기업인 또 시장 상인 등을 만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또 삶이 팍팍한지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한 도전이 되도록 또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또 많은 조언과 질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 황상무 강원도지사 후보의 우리 행보도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곡을 좀 추천해 주시면 같이 들을 수 있을게. 네. 제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는 그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였는데 오늘은 네. 우리 강원도를 생각해서 자 동해 바다에 고래를 꿈꾸면서 네. 자 송창식님의 고래 사냥을 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송창식의 고래 사냥. 예. 네. 자 떠나자. 네. 동해 바다로 낭만의 땅 강원도로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진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송창식의 고래 사냥 들으면서 저는 오늘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